안녕하십니까. 호림TV 향홀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난대숲의 붉은 진주, 공기 정화 능력이 탁월한 우리 토종 자그무과 나무들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부처님 조각상에서 나오는 신비한 빛처럼 사계절 푸른 잎에서 광채를 발산하는 자그무를 AI 내레이터 태우군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태우군 부탁합니다. 자그무는 자그무가 상록 소관목으로 높이 10cm에서 30cm 정도이고 땅속 줄기가 길게 뻗습니다. 어린 줄기는 약간의 털이 있으며 차츰 떨어져 없어집니다. 잎은 마주나거나 돌려나며 긴 타원형으로 앞면은 짙은 녹색으로 광택이 나고 뒷면의 주맥은 붉은빛이 도는 자주색입니다. 가장자리에는 뾰족한 잔톱니가 있습니다. 양면에 털이 없습니다. 꽃은 7월에서 8월에 줄기 끝 잎겨드랑이 또는 줄기에서 나온 사냥꽃 차례에 3개에서 5개씩 백색 또는 연분 홍색으로 모여 핍니다. 열매는 구형으로 콩알보다는 약간 크며 10월에서 12월 붉게 익어 다음 해 꽃이 필 때까지 매달려 있습니다. 국명 자그무는 중국명이 그대로 붙여졌습니다. 한방에서는 말린 뿌리를 자그무라 하여 해독과 이뇨제로 쓰는데 생약명이 그대로 나무 이름이 된 것입니다. 자금은 부처님 조각상에서 나오는 신비한 빛을 일컫는 불교 용어로 자그무란 아름다운 빛을 내는 소라는 뜻으로 풀이할 수 있겠습니다. 자그무는 사계절 내내 빛을 발산하는 듯한 초록색 잎과 붉은 열매가 묘한 조화를 이룬 모습이 아주 매혹적이며 약간의 빛만 있어도 생육이 가능해 실내 조경 소재로 인기가 높습니다. 일본인들은 자그무를 사랑하는 마음이 지나쳤는지 도쿠가와 막부 시대와 메이지 시대에 자그무를 투기하여 가격 폭등이 일어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 잎에 변이가 있는 자그무가 인기가 높아 한 그루에 10,000엔의 고가로 거래된 적도 있었다고 하는데 이는 역사적으로 1600년경 네덜란드 무역의 전성기 때 튤립 투기가 일어난 것과 비슷한 현상입니다. 자그무는 음이온 발생량이 매우 우수하며 톨루엔 제거 능력이 좋은 식물로 알려졌습니다. 청소년의 공부방에 두면 집중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다음은 제주도에서만 볼 수 있는 산호수입니다. 산호수는 바다에 자라는 산호처럼 가지가 여러 갈래로 갈라져 땅을 기면서 자라는데 음이온과 습도 발생량이 우수해서 공기 정화 능력이 아주 높다고 합니다. 청소년들의 공부방에 두면은 집중력 향상과 실내 습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자,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산호수는 자그무가 상록 소관목으로 높이 15cm에서 20cm 정도로 땅으로 기며 자랍니다. 줄기에는 긴 털이 밀생합니다. 잎은 마주나거나 3개에서 5개씩 모여 달리며 타원형이나 도란형으로 가장자리에는 큰 톱니가 드문드문 나고 표면에는 거친 털이 있으며 뒷면에는 부드러운 털이 있습니다. 꽃은 7월에서 8월에 줄기 끝 잎겨드랑이 또는 줄기에서 나온 사냥꽃 차례에 3개에서 5개씩 백색의 양성화가 모여서 핍니다. 열매는 구형으로 콩알보다는 약간 크며 10월에서 12월 붉게 익어 다음 해 꽃이 필 때까지 매달려 있습니다. 국명의 유래는 알려진 바 없으나 이 나무가 여러 갈래로 갈라져 땅을 기면서 자라는 모습이 산호를 닮은 나무라 하여 산호수로 부르게 된 것으로 짐작됩니다. 북한에서는 털이 많은 자그무라 하여 털자그무라 부릅니다. 산호수는 실내 조경 소재로 좋으며 음이온과 습도 발생량이 우수하여 공기 정화 효과가 높아 청소년의 공부방에 두면 집중력 향상과 실내 습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부방에 둘 때에는 발생된 음이온은 멀리 가지 않는 것을 고려하여 작은 화분 2-3개를 사람 가까이에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주도의 계곡 가장자리와 숲속의 습한 곳에 자라며 국에는 중국, 타이완, 필리핀, 말레이시아, 일본에 분포합니다. 이어서 소개해드릴 순서는 백냥금입니다. 화훼시장에서는 백냥금을 만냥금이라고도 부르는데 일본에서는 가을에서 겨울 사이에 붉게 익어서 열매가 오랫동안 매달려 있는 나무들을 길조물로 여기는데 설날에 이러한 나무를 선물하는 풍습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나무들을
가치에 따라서 일량금에서 억량금까지 구분해서 부르는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태욱군 들려주세요. 백량금은 자금우가 상록 관목으로 높이 0.3m에서 1m 정도 자라며 수피는 회갈색이며 어린 가지는 둥글고 녹색입니다. 잎은 어긋나며 장타원형으로 양끝은 뾰족하며 가장자리에 물결무늬 톱니가 있습니다. 양면의 털은 없습니다. 꽃은 7월에서 8월에 가지 끝에서 나온 산형꽃 차례에 3개에서 5개씩 100색의 양성화가 모여서 핍니다. 열매는 구형으로 자금우나 산호수보다 약간 크며 10월에서 12월 붉게 익어 다음 해 꽃이 필 때까지 매달려 있습니다. 국명은 중국에서 유래하였는데 이름을 차용하는 과정에서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원래는 백량금과 동일종인 중국 이름 주사근이라 불러야 하였는데 중국에서 백량금이라 부르는 중국 백량금으로 이름을 잘못 붙여버린 뒤 그대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 백량금은 중국 장강 유역 이남 지방과 일본, 인도네시아에도 분포하는 백량금과 다른 종입니다. 화훼시장에서는 백량금과 자금우를 유통명으로 각각 말량금과 천량금으로 부르는데 백량금은 일본명 만료의 영향인 듯 보이며 자금우를 천량금으로 부르는 것은 말량금인 백량금보다 작은 나무라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보입니다. 한편 일본에서는 가을에서 겨울까지 붉게 익어서 열매가 매달려 있는 나무를 길조물로 여기고 설날에 선물하는 풍습이 있습니다. 그러한 나무를 일량에서 억량까지 구분해 놓았는데 억량은 황상개수나무라 부르는 스키미아는 운양과의 상록 관목으로 일본, 중국 및 동남아시아가 원산지인 나무입니다. 백량금은 말량이라 하며 우리나라에서는 멸종위기 2급 식물인 호라비 꽃대과의 상록 방관목 죽절초를 천량이라 합니다. 중국 백량금을 백량이라 하며 자금우는 십량, 꼭두선이과 상록 관목인 호자나무는 일량이라 합니다. 백량금은 내음성이 강하고 열매가 아름다워 실내 조경용으로 인기가 높습니다. 또한 백량금은 포르말데이드 제거 능력이 매우 우수한 공기정화식물로 거실에 배치하면 좋습니다. 햇빛을 좋아하는 편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창가나 밝은 곳에 두면 더욱 많은 열매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제주도, 거문도, 강원도, 흑산도, 홍도 등지에 자라며 국외는 중국, 인도, 일본, 말레이시아, 필리핀, 베트남에도 분포합니다. 마지막으로 빌레나무입니다. 빌레나무라고 하면은 상당히 생소하시죠? 2003년도에 제주도 곶자월에서 처음 발견된 아주 귀한 나무입니다. 제가 일본 대마도에 가서 빌레나무를 처음 봤을 때 이 나무 이름을 익히기 위해서 빌레, 마질레 하면서 혼자 중얼거렸던 기억이 납니다. 자, 함께 들어보시죠. 빌레나무는 자금우가 상록 소관목으로 높이 0.5m에서 1.5m 정도 자라며 줄기가 많이 갈라지고 지면에 닿는 부분에서 다시 뿌리가 납니다. 잎은 타원형이나 장타원형이고 표면은 짙은 녹색이고 광택이 납니다. 가장자리에는 몇 개의 물결무늬 모양의 톱니가 있습니다. 암수땅 그루며 4월에서 5월에 잎겨드랑이에서 나온 총상 또는 원추상 꽃차례에서 백색 또는 연한 황색의 꽃이 모여서 핍니다. 열매는 난형 또는 구형으로 콩알 정도 크기며 11월에서 이듬해 3월에 백색 또는 황백색으로 익습니다. 국명은 넓고 평평한 돌을 뜻하는 제주도 방언빌레에서 유래했으며 이 나무는 빌레처럼 노출된 안반이 많고 토심이 얕은 지역에서 자랍니다. 빌레나무는 2003년 제주도 곶자왈 지대에서 최초로 발견되었으며 대표적 남방계 식물로 식물지리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종입니다. 제주도의 서부 곶자왈 지대에 자라며 국외는 중국, 타이완, 일본, 베트남, 라오스, 뉴기니에 분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난데숲의 붉은 진주, 탁월한 공기 정화 능력을 가진 자금우과의 자금우, 산호수, 그리고 백량금과 빌레나무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자,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